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혁신 기업, 글로벌 혁신 기업이죠. 테슬라가 방금 전에 놀라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공급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GM, 포드, 경쟁사들 다 고전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캐시우드가 5년 내 주가 $3,000 갈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적 살펴보면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배나 뛰었고요. 2분기에 1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10억 달러 넘었고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당 순이익 1.86달러였는데 월가 예상치 1.59달러를 아주 여유 있게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4.6% 놀랍죠. 2분기에는 11.0%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완성차 업체들의 2배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팔린 배경 뭔지 실리콘밸리 연결해서 황정수 특파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특파원. 네, 우선 그 전기차 인기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차량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품귀 때문에 얼마나 공급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가 있느냐가 이게 실적의 관건인데 테슬라는 반도체 품귀 등을 이겨내고 차량 공급을 다른 업체보다 잘했습니다. 3분기에 24만 1000대를 인도를 했고요. 이 원인이 뭐냐? 일단 중국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를 테슬라 사람들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3와 중형 SUV죠. 모델 Y를 연 45만 대보다 조금 적게 만들거든요. 인기가 많은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커지고 있는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서 공급과 판매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여기서 총 4종의 모델을 만들고 연 생산량 캐파가 60만 대인데 지난 1년간 43만 대를 만들었다고 테슬라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공급난에서도 잘 만든 원인이 뭐냐? 테슬라는 반도체 칩 이거에 대해서 일단 복수의 벤더를 쓰고 있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가 부품 벤더를 최소화하고 직접 그 부품 업체들을 계약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급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델 3나 모델 Y가 약간은 저렴한 차량이라서 매출이 감소할 법도 한데 매출도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 이유는 일단 많이 팔렸고 그리고 테슬라가 간접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급망 관리가 이렇게 좋은 실적의 핵심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 캐파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앞으로의 공장 증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주력 시설인 프리몬트 공장하고 그다음에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는 계속 좀 증설을 할 거라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고요. 지금 관심사는 지금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과 베를린 공장입니다. 이게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안 되고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에서 모두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Y,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형 SUV 생산에 주력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관계자는 가까운 장래에 텍사스와 독일에서 두 공장이 더 가동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수요일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이미 일부 시제품 차량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베를린 공장도 곧 가동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그러니까 3분기에는 24만 1000대를 인도를 했는데 4분기에 테슬라의 인도량 전망치는 26만 6천 대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테슬라가 연 100만 대를 넘길 것이다. 이게 유력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또 컨퍼런스 콜에서 해마다 50%씩 생산량 및 인도량을 늘려서 연 200만 대 생산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오늘 콩콜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테슬라 관계자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뭐 컨퍼런스 콜 들었는데 연간 생산량 2천만 대, 뭐 엄청난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20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신하는 배경, 사이버 트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현재 아직 정식으로 양산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제품은 이미 많이 공개가 돼서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된 상태고요. 현재 놀라운 게 120만 대 넘는 손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되냐? 일단 오스틴 공장, 지금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양산 시기는 올해였는데 내년으로 생산 시점이 좀 연기가 됐고요.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2022년 말에 생산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양산은 2023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사이버 트럭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미 공개된 외형뿐만 아니라 후미 등 같은 그 편의 기능이나 골격 구조 등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연간 2,500만 대 생산의 또 다른 키포인트는 2만 5천 달러짜리 약간 저렴한 그 전기차를 이제 모델을 내놓겠다 이렇게 테슬라가 밝혔었는데 그리고 2023년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러니까 부정은 하진 않았는데 2023년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능한 빨리 생산을 할 거고 정말 그 팀에서 전략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모델 Y,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중형 SUV와 내년부터 양산되는 그 사이버 트럭에 주력할 시기다. 그래서 오스틴과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의 확장에 주력하겠다. 그다음에 뭐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 생산을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약간의 좀 그러니까 뭐 중요하긴 하지만 뒤로 좀 미뤄둔 듯한 그런 인상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콜, 그 컨콜 중에서 오늘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재 사고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뭐 그런 언급을 포함해서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테슬라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2명의 그 미국 상원의원이 그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FTC에다가 테슬라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테슬라는 자세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협조를 잘 하고 있다,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우리 완전 자율주행 그 FSD 그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언급을 좀 꺼렸습니다. 그리고 레벨 2 플러스 정도로 좀 평가가 되는 현재 자율주행 수준에 대해서 언제 레벨 4까지 이제 개선이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시기보다 지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온 질문인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죽으림을 당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이런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또 수익성이나 성능에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 새로운 거를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인데 테슬라가 이게 언제 또 적용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건 내년 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여지는 뒀습니다. 이게 또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좀 놀라운 게 보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도 판매에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기존 보험사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그 운전자들한테 제일 관심이 슈퍼차저라고 테슬라 전용 그 전기 충전소가 있거든요. 지금 곳곳에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중국에 곳곳에 다 깔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테슬라 쪽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슈퍼차저를 2배로 늘리고 나중에는 3배까지 늘릴 거다. 그리고 회사도 슈퍼차징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중이고 그다음에 소유자들,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도 좀 사용량이 적은 그런 시간에 좀 충전하도록 이런 걸 좀 권하는 뭐 이런 의견도 좀 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달 7일이었나요? 하여튼 이번 달 초에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었죠. 그때 주의회 뭐 의원하고 뭐 욕하면서 싸운 게 원인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뭐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원래 법인세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고 반대로 텍사스는
낮고 뭐 그렇죠. 두 법인세 차이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뭐 뉴욕보다 더 비싼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주거지 기준으로 땅값이나 근로자 주거 환경 차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밝힌 원인은 사실 직원들의 생활 환경인데요. 일단 집값이 일단 가장 크겠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로우라는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부동산 앱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그 팔로알토의 평균 집값이 349만 불,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 정도고요. 그 머스크가 본사를 옮기겠다고 얘기한 오스틴은 평균 집값이 61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7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거기다 젊은 직장인들은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월세를 내면서 많이 사는데 렌트피도 비교해 보면 원베드룸 아파트, 그러니까 침대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이 원베드룸 아파트 기준으로 오스틴은 1,499달러인데요. 월 평균 렌트피가. 근데 산타클라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반도체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이쪽은 2,13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42.4%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직원들이 이런 집값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좀 생산성도 떨어진다. 캘리포니아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지금도 재택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사로 다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을 말씀드리면은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연방 소득세율은 뭐 최고 37%인데 이건 다 똑같이 내는데 여기에다 주 소득세 최고 13.3%를 더 내야 합니다. 텍사스주는 그 개인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연방 법인세는 현재 21%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캘리포니아주는 8.84%를 더 냅니다. 근데 텍사스주는 주 차원의 법인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영업세, 뭐 프랜차이즈 세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명목으로 1%를 더 냅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는 대신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나 그 의원들과의 갈등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머스크 본인이 먼저 텍사스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아예 본사를 이렇게 옮기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럼 백오피스 조직은 옮기겠지만 또 캘리포니아주의 개발팀이나 엔지니어 조직은 또 안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실적에 대한 집중 분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집중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